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능은 여러분들이 본 게 아닙니다. 괜히 뒤숭숭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왕고잖아. 그지? 학교 가면은. 대왕이죠, 이제. 와, 이러면서 가겠지, 이제. 자, 가봅시다. There is. 있어요. 뭐가요? 명확하게도 하나의 넓은 갭, 차이가 있습니다. Between. 뭐 사이에 차이가 있냐면요. promises면은 이제 약속이죠. 근데 뭐의 약속이냐면은 1948년에 대문자 declaration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declaration이라고 하는데요. declare가 무슨 뜻이야? declare. 선언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거의 명사형이군요. 이게 선언이야. 그럼 1948년도에 어떤 선언이 있었던 거야? 뭔지 아세요? 세계인권선언이에요? 아시면은 그걸로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게 대문자로 나왔으니까 야, 너 이거 알지라고 했는데 우리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러면은 1948년도에 어떤 선언을 했나 봐. 그거에 대한 약속과 이게 실전적으로 가면 이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진짜 세상이야. 뭐해? Human rights라고 하면 인권이죠. 그럼 인권, violation이면 침해. 그럼 인권 침해의 현실과 1948년 선언의 약속들 사이에서는 큰 갭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 디클레이션이 대충 어떤 거에 대한 선언인지 느낌 오죠? 뭐야? 인권 선언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인권 선언을 했는데 그거랑 현실이랑 좀 다르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insofar as는요, 이제 주어가 동사하는 한이고요. insofar as도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을 합니다. 그 피해자들. 그럼 여기서 그 피해자들은 누구냐라고 하면은요, 여기 침해 받는다 그랬으니까 인권 침해. 그 인권 침해의 피해자들과 공감을 하는 한, 그러는 한, 우리는 아마도 비판할 겁니다. 뭘 비판하냐면은, 유엔과 이것의 멤버 정부들을 비판을 할 거예요. for. 보통 for는요, 뭐뭐를 위해서라는 뜻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원인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때문에라는 뜻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은 뭐 때문에 비판하냐면요, failing, 실패한 겁니다. 근데 뭐 하는데 실패한 거야? 그들의 약속을 지키는 거에 실패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비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권 침해 너무 잘 당하고 있는데, 야, 니도 이래서 해야 되겠냐? 뭐, 그럴 수 있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However,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하고 싶은 얘기겠죠. 자, 그러나, 우리는요, cannot understand,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The gap,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의 뭐 차이냐면요, 인권의 ideals면은 이상들과 현실, 뭐에 대한 현재 세상인데, 인권 침해의 그러한 현실, 요거 사이의 차이를, 요거와 요거 사이의 차이를 이해할 수가 없대요. by ing, 뭐뭐함으로써? 아니네요. ing가 아니네. 그럼 by sympathe니까 공감 또는 합법적인 그러한 분석, 법적 분석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자, 이게 차이가 있어. 우리는 비난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이 차이를 일반적으로는 그냥 공감하는 거 이런 걸로는 우리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야. 왜 그런지에 대해서. rather, 오히려. 자, 오히려라는 말은 보통 언제 쓴다고요? 오히려 좋아져. 그러면은 뒤에 마이너스 때리고 앞에 플러스 때리는 거죠. 아니지. 반대로 얘기했다. 앞에 마이너스 때리고 뒤에 플러스 때리는 거죠. 그러면은 뭐야? 우리 이해 못해요. 오히려 이것은요. 요구합니다. investigation이면은 조사를 요구하죠. 근데 뭐에 의한이면은 다양한 사회 과학에 의한 조사들을 요구한다. 근데 어떠한 사회과학이냐라고 하면요. 어떤 causes니까 원인들입니다. 원인들에 대한 조사가 되겠죠. 근데 뭐의 원인들이냐면은 사회 갈등. 그리고 politic oppression이면은 정치적 억압. 뭐 이런 것들의 원인. 그리고 of the interaction이면은 상호의 이러한 관계. 근데 뭐와 뭐 사이에? national and international이니까 국내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그러한 정책들 사이에서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에 대한 그러한 사회과학, 다양한 사회과학에 의한 그러한 조사들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공감이나 법적 분석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과학의 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그럼 여기서는 it requires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요구한다. 그럼 뭐가 요구하는 걸까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의미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의 it이 의미하는 거는 to understand, 이해하는 거죠. 뭐를요? the gap, 그 차이를 이해하는 거. 자,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 그것은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 이렇게 가야겠네요. 그죠? 그럼 하고자 하는 말은 뭐야? 인권 선언과 인권의 현실에 대한, 인권 침해의 현실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은데, 그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과학에 의한 조사들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게 얘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인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유엔은요, 도입했는데요. 개념을. 뭐의 개념을 했냐면 인권의 개념을 어디에다가 도입했어? 국제법과 정책 이런 데에다가 도입을 했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인터내셔널 폴리틱스니까 국제정치의 그러한 분야는요. 그러나 국제정치의 분야는요. is dominated가 동사입니다. 그럼 뭐야? 지배를 당한다는 거죠. 뭐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냐면요. states, 나라들 또는 다른 강한 행위자들. 즉,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국가라든가 이러한 힘 있는 아이들한테 지배를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유엔이면은 미국이 안 들어가나요? 유엔 가입 안 했지 미국. 되어 있나? 유엔이 미국이 그런가? 아무튼 그렇대요. 아니. 미국이 유엔은 아니죠. 미국만한 큰 단체가 이제 유엔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단체 장으로서 한국인이 또 했죠. 그죠? 그건 진짜 신기한 겁니다. 그죠? 근데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신기한 것도 아닌 게 일부러 유엔의 수장은 누구를 뽑아요? 세지 않은 나라에서 수장을 보통 뽑아요. 유엔의 총장으로 미국인이 선출된다? 난리 납니다. 진짜 난리 나요, 이거는. 왜? 둘이 다 해먹겠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좀 있죠. 어쨌든 그래도 대단하죠. 그죠? such as 뭐와 같은 다국가 기업과 같은 그러한 그렇지 그러면 이제 기업들 뭐 구글이라던가 이러한 큰 기업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배가 되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that이라고 하면은 뒤에 동사가 나온 걸 보니까 꾸며주는 걸 거야. 그럼 그것은 가지고 있는데 우선권들을 가지고 있어요. other than은 except죠. 뭐뭐를 제외하고 그러면은 인권을 제외한 다른 우선권들을 가지고 있는 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이 that이라고 하는 게 뭘 꾸며주냐라고 하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state를 꾸며주지 않을까요? 아니면 other powerful actors 이런 아이들을 좀 꾸며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인권 이외에 좀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단체에 의해서 지배가 되어진다는 거야. 국제정치라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은요. 주된 특징입니다. 리딩이라고 하면 이끄는 그러니까 주된 특징이에요. 뭐의 주된 특징이냐면은 인권 분야에서의 주된 특징입니다. 근데 뭐냐면은 정부. 근데 뭐의 정부냐면은요. 세계의 세계의 정부들이 proclaim 주장을 하는 거죠. 인권을. 그러나 가지고 있어. 하나의 매우 베리어블한 레코드면 뭘까? 변화하는. 그럼 변화하는 기록들을 가지고 있어. 뭐의 기록들을 가지고 있냐면은 of의 목적어로 동명사 받는 겁니다. implement는 실행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면은 그것들을 실행하는 데에는 되게 상당히 가변적인 기록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대절은 뭐라고 보면 좋으냐면요. 진짜 주어로 보고요. 여기 있는 it을 가주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뭐냐. 세상의 그러한 정부들이 인권을 주장은 하지만 그렇지만 그 인권들을 그러니까 요 놈이에요. 그 인권들을 실행하는 데에는 되게 다양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어. 그럼 여기서 다양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 다양한 기록들. 무슨 뜻일까? 얘는 실행을
하기도 안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을 주장은 하는데 그래서 실제 그걸 실행을 하냐? 하는 애들도 있고 안 하는 애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다라는 거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막 이때는 하고 저 때는 안 하고 막 이러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인권 분야에서는 가장 주된 특징이 된다는 거야. 즉 제대로 잘 안 지켜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must understand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 뭘 이해하냐면요 Y절이니까 왜 주어가 동사인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된대요. 이것이 so,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것이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건 this is so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이런 거겠죠. 이 앞문장이겠죠. 그래서 왜 인권은 주장을 하는데 제대로 안 지켜지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 뭘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뭐 굳이 따지면 이쪽에 사회과학, 다양한 사회과학에 의한 조사 이런 것들로 우리는 이해를 좀 해봐야 된다. 이런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내용 자체 깔끔합니다. 봅시다. 로직 플로어고요. 뭐라고요? 아, 없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이런 실수를. 죄송합니다. 자, 이거는 편집 안 하고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원래 뭐 살다 보면은 뭐 조금 이런 빠를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고 그러는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로직 플로우 한번 가볼게요. 세계 인권 선언의 약속과 인권, 이제 오타가 막 나오기 시작하죠. 애기 분유타다 보면요, 여러분들 정신이 없습니다. 인권입니다. 자, 세계 인권 선언의 약속과 인권 침해 현실 세계 사이에서는 분명히 큰 격차가 있어요. 우리가 피해자들과 공감을 하는 한 우리는 유엔과 회원국 정부 아닙니다. 정부가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네. 뭐라고요? 알려드릴게요. 자, 아예 안 나와? 세치되는 거. 다시 뽑아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자,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공감이나 법률적 분석을 통해서 인권의 이상과 침해 현실 사이의 격차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야? 오히려 그것은 갈등과 정치 억압, 그리고 뭐, 국내외 정치 사이의 상호작용,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사회과학의 연구를 필요로 한대요. 이게 필요로 하대. 얘가 이제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유엔은 국제법과 국제 정치에 인권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요. 그러나 인권 이외의 다른 우선적인 것을 가진 강력한 행위자에 의해서 지배가 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인권을 선포는 하고 있어요. proclaim, 선언하다, 선포하다. 그래서 실행에 옮기는 데는 가변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인권 분야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게 이 전체 글입니다. 됐습니까? 얘는 뭐 여러분들이 이거 뭐 어쩌라는 거지? 라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고요. 4번입니다. 자,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에 대한 거냐면은 연결을 하는 거야. 뭐를? 선들을 연결하는 거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짝대기가 나왔으니까 즉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 making, 만드는 건데 뭐를? 커넥션을 만드는 거야. 근데 뭐와 뭐 사이에 커넥션을 만드냐면은 things, 어떠한 것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래요. 참고로 여기서는 요 놈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점들을 연결하는 게 뭔데? 그게 커넥션을 만드는 거야. 근데 어떤 것 사이에서의 커넥션을 만드는 거냐면은요. 그것은 have, never, before, been, linked까지가 다 동사예요. 그럼 얘는 뭔데? have, been, linked가 일단은 기본이죠. 부사 never, before는 이제 이전에 전제한 적 없다는 거니까. 그럼 have, never, linked면은 연결이 되었던 적이 있다라는 뜻인데 never니까 절대 된 적이 없다. before니까 이전에 한 번도 연결된 적 없었던 그러한 것들에 대한 연결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의성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이전에 한 번도 연결이 되지 않았던 이런 것들 중에서 뭘 만드는 거야? 이러한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창의성이다. 이렇게 보셔야겠네요. 뭐 얘랑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창의성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것 당연히 창의성이겠죠. 그럼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근데 어떠한 능력이냐면요. 투부정사하는 능력이 있죠. 인식하는 능력이에요. 가능성을. 근데 어떠한 가능성인데 다시 꾸며주죠. 그럼 그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어디에 존재하냐면요. 어떠한 시나리오 안에서 존재하는 그러한 가능성.
인식하는 그러한 능력이고요. 그리고요. and 다음에 병렬 구조는 뭐라고 보는 게 좋을까? 가능성을 인지하고 가능성을 인지한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회. 어떠한 기회야? 모든 순간에서의 기회. 그리고 어떠한 시나리오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능력이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됐죠? 뭐 어렵지 않죠? 내용 자체가. 그 다음에 changing이 분사구문이 아니라 주어가 되겠네요. 그러면 변화시키는 거야. 뭘 변화시키는 거야? 게임을 변화시키는 것은 시작을 합니다. 뭐와 함께 시작하냐면요. 보는 것과 함께 시작을 해요. 근데 뭘 보는 것과 함께 시작하냐면요. unseen이면은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뭐뭐한 것들. 사람들이란 뜻도 되지만 여기선 것들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unseen이니까 보이지 않은 것들을 보는 것과 함께 시작한대. within, 뭐 사이에서? 심지어 ordinary니까 평범한 것들 사이에서, 평범한 것들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으로부터 게임을 바꾸는 것이 시작한대요. 자, 게임 바꾸는 게 뭘까? 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창의성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 개념, 게임을 바꾸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는 it이 되겠고, 이 it은 뭐 창의성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게임을 바꾼다라고 하면요, 그냥 우리가 보통 의역하면은 뭐 판도를 바꾸다? 이 정도의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혁신? 이런 것들. 그래서 out of면은 뭐뭐로부터고요. 일반적인 slap이라고 하는 거는요, 판이에요, 판. 보통 석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마블이니까 뭐야? 대리석판을 보시면 돼요. 그럼 대리석판으로부터 미켈란젤로는요, 그의 베스트 워크를 카브, 깎아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예시네. 구체적 사례. 그러면은 대리석 석판은 일반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베스트 워크는 안 보이는 무언가를 찾아낸 그런 창의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짤만 필로소퍼인 요 쇼펜하우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죠? 쇼펜하우어는요, 한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탤런트라고 하는 것은요, 타겟을 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타겟을 치는 거냐면요, no one else, 다른 어떠한 사람도 칠 수 없는 그러한 타겟을 치는 게 재능이래요. 누구도 칠 수 없는 거를 치는 게 재능이래. 근데 여기가 더 중요해. 지니어스라고 하면요, 천재죠. 그럼 천재는 친다라는 건데 타겟을 칩니다. 근데 어떤 타겟을 치냐면요, 어떠한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없는 타겟을 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창의성이라고 하는 건 탤런트니 지니어스니? 야, 탤런트는 남이 못 치는 걸 치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긴 한다고. 근데 얘는 뭐야? 안 보이는 걸 치는 놈이지. 그러니까 얘가 창의성이 있는 애라고 봐야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창의적인 상황과 브레이크스루는 뭐야? 돌파구 뭐 이러는데 얘도 그냥 혁신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come, 옵니다. from, 뭐로부터? viewing, 보는 것으로부터 봐요. 자, 보는 것으로부터 오고요. 그 뒤에는 밑줄 해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안 보일게. 자, 그럼 창의적인 솔루션이나 브레이크스루는요, 뭘 보는 것, 어떠한 것을 보는 것부터 올까? 안 보는 거, 안 보이는 거, 남이 못 보는 거, 그거겠지. 그러면은, 볼까? 보는 거야. 뭐? something, 무언가를 보는 거야. 근데 어떤 거야? differently니까 다르게 보는 거야. 그치? 남이 못 보는 거 다르게 볼 수 있고, 보는 것들, 이런 것들, 다르게 보는 거야. 그리고 discovering, 발견을 하는 건데, 뭘 발견을 하는 거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have missed면은 놓쳤던 것. 그지? 그럼 요거 missed의 목적어가 되겠고요. 얘는 discovered의 목적어가 되겠네요. discovering의.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놓쳤었던 것, 그것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온다. 병렬 구조는 당연히 viewing과 discovering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표현이 조금은 이상한데 이게 뭐야? 파텐트면은 특허권이죠. 뭐에 대한 특허냐면은요, 참신한 생각, 그리고 과정, 그리고 뭐 방법론들, 요런 것들에 대한 특허권은, 요거에 대한 특허권은 are 뭐냐면요, simply 단순하게도 tangible한 result래요. tangible의 뜻은 뭐야? tangible.
어떻게 외웠냐? 저는 이제 탱글탱글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러니까 형체가 있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체가 있는 결과라는 거예요. 뭐에? someone, 누군가의 결과물이래. 근데 누군가인데? seeing, 보는 누군가예요. 뭘 보는데? 무언가를 다르게 보는 사람들인 거지. 그럼 여기서 무언가를 다르게 보는 게 그게 뭐야? 이게 창의적인 사람들이야. 창의적인 사람들. 그럼 창의적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뭐라는 거야? 이러한 것들을 하는 특허권.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받아낼 수 있고 알아낼 수 있고 이거 내 생각이야 라고 하는 이 특허권. 이거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의 결과물이 되는 거라고. then. 그럼 여기서 이제 then 뭔지 찾아봐. 뭐보다 세상. 어떤 세상? 그러면은 had ever seen it before면은 세상이 had ever seen it before. 이것을 이전에 본 적이 있었던 것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얘는 비교 구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different라는 말 자체가요. different는 보통 뭐뭐로 from을 많이 써. different from. 근데 different than도 많이 씁니다. 뭐뭐와는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와는 다르다라는 뜻의 differently than 하면은요. 주어가 동사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 정도로 의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야? 세상이 이전에 이것을 과거부터 해서 쭉 봐왔던 그런 것보다 그런 것과는 좀 다르게 무언가를 볼 수 있는 누군가의 결과물이다. 그게 창의성이 있는 사람들의 결과물이 이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패러다임은 뭡니까? 패러다임. 사고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고방식. 이데올로기랑 거의 비슷하죠. 사고방식. 그럼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shift면 이동을 합니다. 언제 이동을 하냐면요, 사람들이 come along, 올 때야. 근데 who는 어떠한 사람들이 올 때냐 하면서 다시 후절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꾸며줍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봅니다. how to connect.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봅니다. 여기서는 본다라기보다는 알다라는 뜻으로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왔을 때 패러다임은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움직인다. 뭘 연결하는 건데? dots. 아까 나왔죠? 그럼 창의성을 연결하는, 창의성을 볼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럴 때 패러다임, 사고의 틀이라던가 방식이라던가 생각하는 것들은 많이 바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apply면은 적용을 하는 거죠. 다수의 관점, 여러 가지의 관점을 적용하고, 그리고 뭘 하는 거야? build a bridge니까 다리를 연결하는 거야. 근데 어디 사이에 다리를 연결하냐면은 unrelated ideas니까 연관되지 않은 생각들에게 다리를 짓는 것.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인 거야, 다. 그러니까 how to connect, how to apply, how to build.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패러다임은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우리가 연관되지 않은 생각을 합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요. 스마트폰이에요. 전화기랑, 그 다음에 음악 듣는 거랑, 그 다음에 뭐 인터넷 하는 거랑, 이거를 옛날에는 다 따로 했어. mp3가 따로 있었고, 핸드폰이 따로 있었고, 컴퓨터가 따로 있었다고. 요거 세 개를 그냥 합쳤잖아. 되게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랬어요. 정말로 놀라웠던 혁신입니다. 근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졌죠. 그죠? 그런 것들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창의성은 점들을 연결하는 것이래요. 즉, 전에 연결된 적 없었던 것들 사이에 관계를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시나리오에 존재하는 가능성과 모든 상황의 가능성을 인식하는 능력이기도 해요. 정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줬고요. 판도를 바꾸는 것은 게임을 체인지하는 것. 그것은요, 평범한 것 내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하죠. 평범한 대리석판에서 미켈란젤로는 최고의 작품을 조각했고요. 쇼펜하우어는 재능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도 맞출 수 없는 관역을 맞추는 건데 여기서 지니어스는 천재적인 재능이라고 좀 의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창의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적인 재능은요. 볼 수 없는 관역을 맞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구체적인 사례가 되겠고요. 참신한 생각이나 과정 그리고 방법론에 대한 특허권은 누군가가 어떤 것을 세상이 보았던 것과는 다르게 보는 것에 실제적인 결과물이 된다. tangi블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의역으로는 실제적인이라고 나왔네요.
어떤 점들을 연결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해서 관련이 없는 생각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패러다임은 움직이게 된다, 바뀌게 된다, 사고의 틀은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상한 내용은 없죠? 바로 다음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근데 얘는 이상하다기보단 뭐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하는데 그냥 끝나버려요. 가봅시다. 몇 개의 연구가 발견을 했어. 뭘 발견했냐면은 주어가 동사하다는 걸 발견했어. 뭘 발견했는지 보자. 자, 상황적인 신호가 radically, 급진적으로, 근본적으로 변경을 시킬 수 있대요. 사람들의 멘탈 세팅을요. 마음가짐이라고 봐야겠죠.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상황적인 신호 같은 것들이 바꿀 수 있대요. 근데 뭐에 대한 거냐면요. 그것에 대한 거래. 근데 그것이 뭐냐면요. 그것은요. 규범적으로 적절한 거야. 사회의 딜레마에서. 사회적 딜레마 속에서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사회적 딜레마 속에서 규범적으로 올바른 것에 대한 이라고 하는 해석보다는 얘는 것보다는 무엇이라고 해석하면은 조금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회적 딜레마 속에서 무엇이 규범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마인드 세팅하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가 좋을까?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차 노선을 바꿀 수 있어. 근데 기차가 이렇게 오고 있어. 근데 여기서 일로 가면은 한 명을 죽여. 얘가 이렇게 묶여 있어. 그대로 가면은 세 명이 이렇게 있어요.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거 버튼 하나 누르면은 이쪽으로 가. 멈출 순 없어. 냅두면은 그대로 가. 여러분들은 이거를 버튼을 누를 겁니까? 안 누를 겁니까? 눌러요? 근데 이런 거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응. 보면은 한 명 있는 게 만약에 맞아요. 맞아. 그런 경우도 있지. 한 명이 우리 가족이야. 한 명이 우리 가족. 근데 여기는 뭐야? 모르는 사람들. 뭐 이렇게 여러 명 있죠. 저도 갑자기 편하게 말하시는데. 어쨌든, 아니, 여기 뭐 예를 들면 내 가족이다 하면 좀 더 많아야지. 그래야 좀 게임이 되잖아. 뭐 예를 들면은 한 명, 우리 가족, 누구야? 아니, 가족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경우에는. 그럼 게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대충 한 10명 주고, 가족 한 명.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궁금한 게 실제로 법에서도 저렇게 사람 숫자로 네. 약간 처벌이나 이런 거 달라요? 글쎄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치,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존엄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한 명과 두 명의 가치를, 뭐, 두 명이 두 배나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보기에는 또 애매하긴 하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딜레마인 거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5명을 살리는 게 한 명을 살리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이야. 그럼 사회적 딜레마죠. 그러면 무엇이 적절한가에 대한 사람들의 마인드 세팅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답이 있잖아. 이거 답이 없어. 사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사회적 큐라고 하는 게 그것들을 급진적으로, 근본적으로 아예 바꿔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런 거예요. 그냥 별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래. 이제 가보자.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예시가 별로야. 그래서 그래. 다른 그룹들이 있어. 학생들. 근데 어디에서? 한 연구에서. 근데 이 그룹들이 딜레마 게임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러한 게임을 했나 봐. 근데 according to면은요. 뭐뭐에 따라서고요. 뭐에 따라서? identical 룰이에요. identical의 뜻은 뭡니까? 그치. 동일한, 같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럼 같은 룰에 따라서 게임을 했다라는 거야. with, 뭘 가지고 있어? 오직 이름과 함께. 근데 어떤 이름이야? 게임의 이름이야. 근데 어떤 게임의 이름인데 varying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게임의 이름과 함께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게임을 꾸며준다기보다는 네임을 꾸며주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되는 어법은요. 뭐 수거라고 봐도 되겠고요. with 다음에 보통 목적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ing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pp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보통은 분사구문 할 때 보통 배우는 표현이기는 하거든요. 뭐뭐 하면서 라는 뜻으로 보통 배우는데 저는 분사구문이랑 별로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냥 이걸 수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뭐야? 뭐뭐
하는 목적어와 함께. 이렇게 그냥 직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직역하면 되는데, 의역하면은 뭐냐? 얘를 의역하면은 목적어가 뭐뭐 하면서. 이렇게 보통 의역이 됩니다. 목적어가 뭐뭐 하면서. 그리고 만약에 PP가 꾸며준다라고 하면은 의역하면 어떻게 돼? 뭐뭐 되는 목적어와 함께겠지. 근데 얘도 의역하면 어떻게 될까? 목적어가 뭐뭐 되면서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뭐뭐 하면서 보통 이런 것들을 분사구문이잖아요. 그래서 분사구문에서 보통 이런 것들을 수거처럼 알려줍니다. 그래서 얘도 보면은 with the name varying 이렇게 하면 with the name varying 그럼 뭐야? 이름이 다양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다양한 이름과 함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다양한 이름과 함께야. 무슨 소리인데? 좀 더 가보자. 학생들은요 훨씬 더 제너러스하고 코퍼레이티브 했대요. 관대하고 협력적이었대요. when 언제? 그 게임이 was called 불려졌을 때 뭐라고? 커뮤니티 게임이라고 불려졌을 때 공동체 게임이라고 불려졌을 때는 사람들이 좀 더 협업적이었다라는 거야. then 언제보다 more than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했을 때 보다예요. 그래서 똑같은 게임이 라벨 붙여졌을 때 얘는 똑같죠. was named랑 똑같고요. was called랑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름 붙여졌는데 뭐라고 이름 붙여져? 월스트리트 게임이라고 이름을 붙여졌을 때랑 비교해 봤을 때는 얘네들이 공동체 게임이라고 했을 때 훨씬 더 협업적이었다는 거야. 월스트리트는 뭐예요? 아주 그냥 이기적인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런 느낌이잖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여의도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증권가, 여의도 증권가 증권맨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도 월스트리트가 증권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증권가면은 보통 이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느낌이 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랑 이제 공동체 게임이랑 이렇게 두 개를 불려줬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있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다 지우긴 했네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가 이제 커뮤니티 게임이라고 불릴 때랑 월스트리트 게임이라고 불렸을 때 이게 이제 사회적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상황적 신호. 이러한 상황일 때, 공동체 상황일 때와 월스트리트 상황일 때 게임을 할 때 마인드세트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되니까 얘가 협업적이거나 제너럴스하게 좀 더 변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미묘한 그러한 조작입니다. manipulation, 조작. 근데 뭐의 조작이냐면은 사회 규범에 이제 좀 더 조작을 하는 그런 것에서 half the student이면 학생들 절반이야. 근데 어디에? in one experiment. 그럼 하나의 실험에 있는 학생들 절반은 were primed가 되어 있고요. 자, prime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러니까 정보를 주다라는 뜻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be primed면은 정보를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에 대한 정보를 받냐면요. interdependence니까 상호 의존이죠. 즉 by ing 완료함으로써 문장을. 근데 어떤 문장이냐면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야. 단어들. 근데 어떤 단어냐면은 그룹이나 프렌십이나 투게더 같은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문장들을 완성하게 함으로써 상호 이제 의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주어졌단 말이야. 자, 그랬어요. 반면에 the other half예요. 나머지 절반입니다. 두 그룹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면. 그죠? the other니까. 원 그룹, the other 그룹 하니까 그룹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정보를 받았죠. 근데 뭐야? 독립성에 대한 정보를 받았죠. 그래서 얘도 똑같습니다. 구조 자체는 모함으로써 완성함으로써 단어를 어떤 단어인데 문장을 어떤 문장이냐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어인데 뭐 인디펜던트나 인디비주얼이나 아니면 셀프 컨테인드 뭐 이런 것들 자기 만족적, 자기 충족적 이런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만듦으로써 이렇게 두 개를 나눴다는 거야. 그럼 얘도 역시나 상황적 신호가 다른 거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학생들, 어떤 학생들? 인터디펜던스의 정보를 조금은 받은 그러한 학생들은요, well, later, 나중에 more, 더
cooperative, 협업적이었대요. 그리고 trusting, 신뢰를 많이 했대요. in, 어디에서? public good dilemma니까 얘는 이제 공공재의 딜레마라는 거고요. 공공재의 딜레마는 뭐 그런 거예요. 그 공유주의의 비극 이런 거 아세요? 이거 뭐 울타리 맘대로 쓰세요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거기 풀 한 폭이 안 자라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어쨌든 그런 거에서 좀 더 협업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서 뭐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그렇다는 거예요. 하면서 끝납니다. 그냥. 그래서 사례는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상황적인 신호를 줬을 때 바뀐다. 사람들의 마인드가. 그래서 예시로서 이런 예시가 있었고요. 심지어 이런 예시도 있었다 하면서 문장 끝납니다. 됐습니까? 자, 가보겠습니다. 오늘 뭔가 좀 빨리 되는 느낌 나죠? 자, 갑니다. 자, 몇몇 연구는 이런 얘기 하면 이제 좀 불안하죠? 또 딴소리 할까봐. 자, 몇몇 연구는 상황 단서가 사회적 딜레마에서 무엇이 규범으로 적절한지에 관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예를 듭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 주제예요. 끝났어요. 왜냐면 예시 두 개가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한 연구에서 여러 학생이 집단의 게임 이름만 달리한 채 동일한 규칙에 따라서 딜레마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동일한 게임이 월스트리트 게임이라는 거랑 커뮤니티 게임이라고 불릴 때 월스트리트보다 커뮤니티라고 불릴 때 훨씬 더 관대하고 협조적이었다. 사회규범을 훨씬 더 미묘하게 조작한 한 실험에서는요. 학생들의 절반은 상호 의존성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요. 나머지 절반은 독립성에 대한 정보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상호 의존성에 대한 정보를 얻은 학생들이 나중에 공공재 딜레마에서 더 협조적이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더 신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내용 안 어렵죠? 오케이. 그 다음 갑니다. 저희 위에 거 색깔이 안 돼 있는데. 뭐? 색칠이 안 돼. 색칠이 안 돼 있어요? 다시 프린트를 해드릴게요. 그냥 위에 여기 안 해요. 다른 거 안 다시 프린트 색칠해 드릴게요. 색깔이 안 돼 있어. 알겠어요. 해드릴게요.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프린트에서. 그 다음에 6번 가는 거고요. 6번도 얘도 뭐 별로 어려운 내용 없고요. 너무나 단순한 내용입니다. 자, 가봅시다. Curiously, 호기심 있게도 신기하게도 for all the value라고 하면 모든 가치에 대해서. 근데 어떤 가치냐면요. 우리가 ascribe라고 하는 단어는요. 직접적으로 직역을 하자면은 뭐뭐 탓으로 돌리다예요. 굳이 따지면. 그래서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럼 우리는 탓으로 돌려. 우리의 능력 탓으로 돌려요. 뭐 하는 능력? 말하는 능력 탓으로 돌리는.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value를 꾸며주고요. 여기에 있는 관계대명사는 여기에 있는 놈이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말하는 능력의 탓으로 돌리는 모든 가치들이라는 거야. 직역하면. 우리가 말하는 능력 때문이다라고 하는 모든 가치들인 거고요. 의역을 하면 뭐야? 뭐뭐에 있는 것으로 여기다 정도로 하면은 의역이 되어요. 뭐뭐에 있는 것으로 여기다. 그러면은 말하는 능력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가치에 대해서 이런 뜻인 거예요. 직역하면 뭐라고? 말하는 능력 탓이라고 우리가 탓하는 그 모든 가치들. 그러니까 얘 때문이라고. 이 말하는 능력 때문이라고 하는 모든 가치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언어라고 하는 거는요. could have, 가질 수 있습니다. 뭐를요? dulling한 이펙트를 갖는데요. dull이라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D-U-L-L, dull. 자, 무딘이라는 뜻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무디게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dulling effect라고 하면요. 무디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on, 어디에 대해서 무디게 하는 거냐면요. the rest, 그 나머지들입니다. 근데 뭐의 나머지냐면은 우리 인식에 나머지들한테는 좀 무디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개소리냐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일단 말하는 능력이 뭐야? 언어야. 그지? 그러면은 언어라고 하는 건 다른 인식을 무디게 한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왜? 저기 for all the value 해가지고 이 부분 있잖아. 어차피 부사 전치사 목적어인 걸로 부사 구로 나온 거기 때문에 중요 내용 아니라고. 그럼 빼면은 뭐야? 언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인식을 무디게 한다. 이게 끝이에요. 그냥. 알겠죠? 자, 인간은요. 발전시켜 왔고 이게 정제해 왔어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요. 언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은요. can convey, 운반할 수 있어요. 극도로 specific, 구체적인 정보를 운반을 할 수 있죠. 그치? 언어가 있으면은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운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한데?
that 이하의 사실이 가능하겠죠. 진주어고요. 뭐가 가능하냐면 as a result 그 결과로서 우리가 덜 의존적이게 된다라는 거야. on 어디에? 우리의 다른 감각에 덜 의존적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피자가 있어, 그지?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로 표현할게. 우리 집에 피자를 샀는데 내가 포테이토 피자를 샀어. 근데 포테이토 피자를 샀는데 위에 옥수수가 되게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 그 옥수수 맛이 되게 많이 나. 딱 그거 해가지고 그 오븐에 딱 굽자마자 피자 냄새가 장난 아니야. 근데 옥수수 냄새가 훨씬 많이 나더라고. 옥수수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 여러분들 지금 맡을 필요 있어? 후각에 대해서? 별로 없지. 비주얼은 조금 고민을 할 필요는 있겠지. 근데 후각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데 있어서 후각이 필요하니라고 하면은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수록 여러분들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를 더 잘 설명할수록 여러분들은 다른 감각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야. 됐어?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어떤 음식을 시켰는데 여기에 갈릭 어쩌고 막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마늘 맛이 안 나더라도 마늘이 있겠거니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지? 그러면은 우리의 다른 능력에 대해서 덜 의존적이게 된다라는 거고. 그럼 다른 감각인데요. 어떤 다른 감각이냐면 뭐를 위한 다른 감각이냐면요. 글린을 위한 다른 감각이래요. 글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금씩 이게 이제 줍다? 약간 이게 이삭줍기가 일단 기본적인 뜻이거든요. 이삭줍기. 조금씩 줍는 거. 정보를 조금씩 취합하는 거죠. 우리의 주변으로부터 정보를 조금씩 취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정보들 있지. 다른 감각들. 이런 것들에 덜 의존적이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뭐와이즈라고 하면은 구두로 말하다예요. 자, 내가 만약에 말한다면 예시입니다. 그럼 사실상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 끝났어요. 그지? 내가 만약에 구두로 얘기하는 거야. 뭐를? 나의 긴장감에 대해서 만약에 말을 하잖아. 그러면은 What need have you to focus on my body language, smell, or other physical, or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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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주어가 뭘까요? 왓절? 그럼 왓절이면 어떻게 돼? What need? 오케이. 그럼 what need를 하나로 보면은 그럼 뭐야? have가 동사? 템포가 그냥 어쩌고 싶어. 뭐야 얘? 어쩌고 싶어. What need have you to focus on my body languag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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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어쩌면 얘는 아마도 사이언스가 동서로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죠? 미드가 그냥 동서. 참고로 얘는 물음표입니다. 그죠? 와시 어쩌고 미드가 주어. what이 목적어야? 그럼 need가 유가 주어야? 뭐지? 야, 나도 어려운데. 잠깐만. 미드가 주어. 내가 만약에 나의 불안함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 그러면은 have you to focus가 뭐지? 그냥 잠깐만.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잠깐만. 이거 나도 헷갈리는데? What need have you to focus on my body? 그냥 맞절로 돼가지고. 잠깐만. 뭐지?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바뀐 거 맞는데. 어떠한 필요를 근데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유가 주어고 해보가 동서. 잠깐만. 이거 어려운데? What need have you? 미드가 해보 그거 해보에 이게 오타 아니잖아. 그치? 야, 이거 어려운데? 원니드가 해보의 목적 아니에요? What need가 have의 목적어라고? 그래서 그럼 주어는? 주어가 유가 목적어가 저렇게 앞으로요. 그렇지. 왜 나와? 그러니까 그 이게 사실은 저는 이거를 어떻게 봤냐면은 what need를 목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you have를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너는 갖고 있는데 어떠한 필요를 갖고 있는가라는 뜻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have를 이렇게 안 쓰잖아. 그럼 do you have를 써야 되잖아. 이거 좀 어려운데?
나도 모르겠어요. 뭐지? What need have you? 이거 12, 이거 제가 조금만 고민하고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뭔 거 같니? 희윤이는? 이거 좀 어려운데? 나도? What need have you? 해석으로 보면 to? 주어가 감각 들은이에요. 뭐라고? 주어가 감각 들은이라고 해석이 돼요. 감각 들은?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무슨 뜻이야, 그게? 아니 그러니까 해석에 What need have you? 감각 들은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거든. 여기서 일단은 투부정사는요, 뭐뭐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은 나의 몸 바디랭귀지나 스멜이나 아니면은 다른 물리적 또는 심리적인 사인들을 집중하기 위한 그러한 필요성을 너는 어떠한 필요성을 그런 걸 갖겠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뭔 필요가 있겠냐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 무슨 필요가 있겠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have you가 조금 이상한데? 그렇게 되면? 근데 어쨌든 그 사인들은 아마도 악한판이 따라오는 거야. 이러한 감정들을. 그럼 여기서의 이러한 감정들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상해. my anxiety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의 불안감을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그러한 감정을 수반할지 모르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 이거 여러 가지 것들은 다른 감각들이 되겠지. 그럼 거기에 집중하기 위한 그러한 필요성을 너가 뭔 필요성을 그런 걸 갖겠냐 이런 뜻이거든. 이해되니 무슨 뜻은? 무슨 뜻인지는? 무슨 뜻인지는 알죠? 그래서 what need를 하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떠한 필요성을 그다음에 do you have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떠한 필요성을 너가 갖니? 요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집중하기 위한 어떤 필요성을 너가 갖겠냐 이런 뜻으로 좀 가주시고요. 요거는 제가 조금만 문장 분석 조금만 더 해보고 고민을 조금만 해볼게요. 나 별 생각 없이 갔다가 분석을 하려니까 조금 빡세네요. 얘는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미안해요. 이거는 조금만 분석해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해부가 수업 뭐라고요? 해부가 목적어 부담이 있어. 해부가 뭐라고? 목적어 사역동사 해부로 생각하는 거. 사역동사 해부로 치면은 투부정사가 오면 안 되지. 그 얘기한 거. 그치? 그렇게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떠한 필요성이 그러면은 너를 집중하게 하는가?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어떠한 필요성이면 얘도 해지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뭔가 이상해요. 이거 내가 조금만 더 고민하고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도 조금은 헷갈리네요. 미안해요. 자, 그다음에 만약에 I tell you 내가 너에게 that 이하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 방금 놨어. 조금의 몇 개의 프레시한 스트로베리를요. 키친 테이블에 놨어. 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왜 너는 그들의 존재들을 냄새라는 그러한 감각에 의해서 감지를 해야만 하는 건데 대체 왜 그래야만 하는 건데 말했는데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들의 존재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도 프레시한 스트로베리가 되겠죠.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너는 왜 그거를 냄새를 맡아야 되는 건데 내가 얘기했는데 그지? 그 다음에 부재에서 뭐의 부재? 말하는 언어의 부재 속에서 다른 동물들은요 의존해야만 합니다. 뭐에 의존해야 되냐면은 그들의 감각에 의존해야만 해. 감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감각적 신호들을 또는 감정 상태, 다른 것들의 감정 상태나 감정 신호들 이런 것들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의 감각에 의존을 해야겠죠. 냄새라던가 시각이라던가 이런 거에 청각이라던가. 근데 이것은 하나의 주요한 이유가 됩니다. 어떠한 이유가 되냐면요. 왜 우리가 덜 perceptive, 인지적인지 아니면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그 감각이 좀 덜한지에 대해서 된 뭐보다 많은 다른 동물들보다 좀 덜한지에 대한 주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뭐 perceptive는 인지적인이란 뜻이니까 여기서는 좀 덜 예민하다 정도로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됐습니까?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만 제가 조금만 더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좀 실패했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말하는 능력에 있는 것으로 여기는 가치에도 불구하고, 즉, 우리가 말하는 능력이 몇 가지의 가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가치에도 불구하고,
언어는 우리의 나머지 지각들을 둔하게 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주제고요. 인간은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 체계를 발전시키고 개선해 왔어요. 언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주위의 정보를 수집하는 다른 감각을 덜 의지하게 되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 불안함을 말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럼 이런 감정들이 수반할지도 모르는 다른 감각들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합니다. 싱싱한 딸기를 식탁 위에 놨다라고 하면은 후각으로 그것들의 존재를 왜 굳이 해야겠어요. 감각을. 그래서 말하는 언어가 없어서 동물들은 감각에 의존해서 감각 신호나 남의 감정 상태를 감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다른 동물들보다 지각이 덜 예민할 수도 있는 하나의 핵심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왜 덜 예민한 거야? 언어 때문이다. 이 정도의 내용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네. 의문사 뒤에서 도치되는 조건이 있어요? 의문사 뒤에서 도치요. 보통은 우리가 물어보는 경우에 이제 이게 의문사가 what need 또는 what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주어 동사가 도치는 되죠.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도치가 될 때 do you have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맞지 have you가 그냥 바뀌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분석은 하기는 했는데 아마 이게 조금 틀린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됐어요? 가봅시다.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7번 내용도 간단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자. 뭐라고 상상하는데 가정해보자. 우리가 대디아의 사실을 알아. 파울라라는 애가 어떠한 극심한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추론을 해요. reason, 추론하다. 근데 뭘 추론하냐면요. 파울라가 두려워하는데 either A or B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야. 스네이크를 두려워하던가 스파이더를 두려워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두려워한다라고 우리가 추론을 만약에 하잖아. And then 그리고 나서 establish 이제 설립합니다. that 이하의 사실을 즉 that 이하의 사실을 확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스네이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이게 딱 확립을 시키잖아. 그러면은 우리는요. 결론 지을 수 있어. that 이하라고. 뭐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데? 파울라가 스파이더를 무서워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둘 중에 하나를 무서워하는데 A가 아니래. B겠지. 그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However, 그러나 당연한 소리 하다가 이제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이겠죠. 자, 우리의 결론은요. 합리적일 수 있어요. 오직 주어가 동사한다면 합리적인 거야. 그렇다는 소리는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오직 이럴 때만 합리적인 거니까. 그럼 파울라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한선 그럼 either A or B니까 스네이크나 스파이더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고려를 할 때 그거에만 연관지어져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야. 당연한 소리죠. 자, 만약에 우리가 알아요. 오직 that 이하의 사실만 알아. 뭐냐면은 파울라가 하나의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잖아? 그럼 이제 안 되지.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안 돼. 그리고 나서 사실, 어떠한 사실인데? that 이하의 사실입니다. 동격이고요. 그러면은 그녀가 is not afraid of snake. 그녀가 스네이크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사실은 is consistent, 일치해요. 근데 entirely면은 완벽하게 일치를 한다라는 거야. 뭐와? 그녀와. 근데 어떤 그녀와냐고 하면은요. being afraid 하고 있는 그녀예요. 이것도 역시나 with 목적어 ing 아까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뭐뭐 하고 있는 그녀냐면은요.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녀, 물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녀, 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그녀, 또는 13이라는 숫자를 두려워하고 있는 그녀와 완벽하게 일치를 한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봐봐. 만약에 스네이크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사실과 그럼 스네이크를 좋아하지 않으면은 뭘 무서워한다는 거야?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까 뭐였어? 스네이크가 아니라 뱀. 뱀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그러면 스파이더를 무서워할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인 경우에만.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잖아? 그냥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 공포증을. 그러면은 스네이크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사실은 다른 것들 무서워한다라는 것과 완벽하게 일치를 한다라는 거야.
다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쵸? 그건 너무나 당연한 소리입니다. 자, more generally. 자, 조금 더 일반적으로 가보자. 했던 말 또 하는 겁니다. 얘는 구체적인 사례고 얘는 일반적인 말을 한 번 더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 제시 받아요. 리스트를. 뭐의 리스트냐면은 대안의 설명들. for some phenomenom이니까 어떠한 현상들에 대한 대안의 설명들의 리스트를 우리가 딱 제시를 받았을 때 그리고 are then 그리고 나서 persuaded면은 설득 당했을 때 대리하라고 뭐라고? all but 이러면은 여기서의 but은 except죠. 제외하고 그럼 뭘 제외하고 모든 것이냐면요 하나를 제외하고 뭐에? 이러한 설명들 중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은 즉 여러 가지의 설명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받았다고 그랬을 때 그 여러 가지의 설명들 중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요 unsatisfactory면요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설명만 좀 괜찮은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별로야.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제 설득을 당해. 그치? 그러면은 우리는 반드시 멈춰야 돼. 근데 뭐 하기 위해서? reflect. 숙고하기 위해서. reflect는 반영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하다라는 숙고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여러 가지 대안의 설명을 받았어. 근데 우리가 딱 생각을 했을 때 하나 말고 다 별로인 것 같아. 그러면 얘겠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하기 위해서 멈춰야 될 때라는 거야. 되니? 한번 멈춰봅시다. 자, before, 뭐 하기 전에? conceding. conceding의 뜻은 뭐예요? concede. concede의 뜻은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정하기 전에 that 이하의 사실을. 뭘 인정하는데? 남아있는 설명이 올바른 설명이다 라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전에 여기서 남아져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개의 설명 제외하고 다 별로라 그랬으니까 그 하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올바른 거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러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래. 웨더절 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래. 여기서의 웨더절은 인지 아닌지죠. 뭐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냐면요. 다른 possible은 뭐예요? 그럴듯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그럼 다른 그럴듯한 옵션이 무시되고 있거나 간과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맞는 것 같은데 설명이 그랬을 때 뭐야? 잠깐 생각해보고 혹시나 내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좀 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류인데요. 잘못된 선택에 대한 오류는요. 잘못 이끌 수 있다라는 거야. 언제 잘못 이끌 수 있냐면요. 너가 불충분하게 attentive, 관심을 딱 가질 때야. 어디에 대해서? 중요한 숨어있는 가정에 대해서 너가 좀 불충분하게 집중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이럴 때 선택의 실수에 오류가 좀 잘못 이끌 수 있다. 라는 거고 뭘 잘못 읽을 수 있냐라고 하면요. 선택들 어떤 선택이냐면은 그것은요. have been made면은 만들어져 왔어요. 그죠? 어떻게? explicit. explicit의 뜻은 뭐야? implicit과 반대말이죠. 명시적인, 명백한. 그러면은 명백하게 만들어져 왔던 그러한 선택이야. 즉 뻔히 보이는, 괜찮아 보이는 그러한 선택들이 exhaust 뜻은 힘들게 하다, 고갈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뭐를? sensible. 여기서의 sensible은 reasonable 정도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그러한 대안을 좀 고갈시킨다, 없애버린다. 그러도록 미스리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뭔가 하나의 선택이 맞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른 것들을 다 버려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버린 것 중에서 뭔가 더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버려버릴 수 있으니까 좀 더 그런 걸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었다. 됐습니까?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얘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내주는 그러한 글이었네요. 점차 진해지는 글이라고 봐야겠네요. 가봅시다. 네.
네. 알았습니다. 왜요? 네. 안 보이죠? 이제 슬슬 이제 한두 번씩 가고 있죠. 이게 2학년의 특징입니다. 자, 파울라가 극심한 공포증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녀가 뱀이나 거미 둘 중에 하나를 두려워한다고 추론을 해요. 그래서 거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규명하잖아요? 그러면 뱀을 두려워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죠. 당연한 소리고요.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실제로는 그녀가 두려움이 뱀이나 거미 둘 중에 하나와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괜찮고요. 만약에 그냥 공포증만 있다라면은 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실이 그 이외의 것들을 두려워한다는 것과 전적으로 양립한다. 여기서 양립한다라는 거는 그 두 개의 사실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더 일반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현상에 대한 대안적 설명들이 제공이 돼요. 그리고 그 설명들 중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다 적절하지 않다고 우리가 persuaded, 저는 여기서는 설득당한다라고 했는데 확신한다. 그런 뜻 괜찮죠? 설득당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린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 이상한데? 라고. 남아있는 설명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기 전에 타당해 보이는 다른 선택들이 무시되거나 간과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잘못된 선택의 오류는 우리가 숨어있는 중요한 과정에 불충분하게 주의를 기울이면, 즉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명백한 것으로 밝혀진 사항들이 합리적인 대안을 고갈시키도록 만들 수 있다. 이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면 이제 뇌의 뭐였더라? 전전두엽 피질 이렇게 나오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상한 단어들은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람과 얘네들은요, 보여줬대요. 대디아의 사실을. 뭘 보여줬냐면요, there is, 존재한다라는 거야. 뭐가? 비대칭이 존재한대요. 어디에서? 이게 이제 전전두엽이래요. 뭔지 모릅니다. 근데 전전두엽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뭐야? 뇌에 있는 뭔 거겠죠. 그죠? 비대칭이 있대요. 근데, reflecting이라고 하면은 반영하는 이라는 거고요. 우리의 감정적 스타일을 반영하는 뇌의 전전두엽 속에 비대칭이 존재한다라는 거 알려줬대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그냥 알아야 되는 건 뭐야? 감정적인 스타일을 관장하는 그러한 뇌의 어떠한 구간에 비대칭이 있대. 주어 동사할 때. 있을 때. 좀 더 많은 활동이 있을 때야 right side에, 우측 사이드에. 그럼 전전두엽의 우측 사이드에 많은 활동이 있어요. 비대칭이네요. 실제 사례네요. 그랬을 때 이것은요. 상호 관계가 있는데 부정적인 감정과 상호작용이 있대요. 뭐와 같은? worry나 sadness나 anger와 같은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 스타일을 관장하는 놈이니까 우뇌가 활발하면, 그러니까 우전전두엽이 활발하면 부정적인 감정.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왼쪽이 좀 더 활발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겠어? 긍정적인 거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인 경향이 있어요. 또는 존재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디에? 긍정적인 감정 상태 속에 있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with, 뭐와 함께? sense, 감각과 함께. 뭐에? well-being이나 aesthetic, even joy, 이러한 감각과 함께. 그 다음 developing이라면 여기서는 주어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큰 능력, 뭐하는? recover. 그러면은 복구하는 그러한 더 큰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요, 반드시 show up, 나타납니다. then, 그리고 나서 당연히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면은요, 하나의 shift, 이동입니다. 근데 뭐의 이동이냐면은 상대적인 활동이야. 근데 어떤 상대적인 활동이냐면요, 양 사이드, 뭐에? 뇌 전전두엽의 양쪽 사이드 사이에 상대적인 활동의 시프트, 변화, 이런 거로서 이제 나타나게 된다. 죄송합니다. 이건 로서네요. 미안해요. 로서라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하나의 시프트, 변화로서 이러한, 이제 회복하는 그러한 능력이 개발하는 것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즉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왼쪽 사이드는요, 좀 더 활발하게 되어야만 해. 뭐 할 때? 오른쪽 사이드가 캄다운 할 때. 왼쪽 사이드가 좀 더 활발해야만 한다. 그래야 이제 얘네들이 이제 회복하면서 왔다 갔다 하나 봐요. In fact, 사실 that happened, 그것은 발생했어요. 한 그룹. 어떤 그룹이냐면요. 그 그룹은 mindfulness meditation을 한 7주 동안 했던 그룹에게 그런 것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고요. mindfulness는 번역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마음 챙김? 요 정도가 되려나? 어쨌든
뭐 그런 거 했던 사람들.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도 이제 마음 챙김이네요. 그죠? 마음 챙김 명상을 좀 실행했던 사람들한테 그런 게 발생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의 대시 의미하는 거는 앞에 문장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것이 얘네들한테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여기는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하고자 하는 얘기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요, 저 위에 사람들은요, 아주 큰 활동을 가졌습니다. 왼쪽 사이드에서. 그리고 보고했어요. 강한 감각을. 뭐의 감각을? 웰빙의 감각을 보고했죠. 왼쪽 사이드가 활발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보여줬대요. 뭘 보여줬냐면요. 긍정적인 변화도 보여줬대. 이뮨 시스템이면은 면역 체계 기능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줬답니다. 다 좋네요. as measured라고 하면은 측정되어질 때야. 뭐에 의해서? 인플루엔자 안티바디 티터즈에 의해서 측정되어졌을 때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항체 역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역가. 어쨌든 자 몰라도 됩니다. 뭐 굳이 보면은요, 굳이 이제 저도 이제 역가가 뭔지는 몰라갖고 이제 확인을 조금만 해보니까 이제 뭐 그 항체의 농도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비교하는 그러한 거라고 하네요. 근데 뭐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어쨌든 독감 항체 역가에 의해서 뭔가 측정을 했나 봐. 근데 그거 측정을 했을 때도 어쨌든 그 항체 시스템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즉 뭐야? 좌뇌가 활발하니까 긍정적인 좋은 게 나왔네요. These, 이 둘은요. 근데 이 둘이 아니라 who니까 이들인데요. 어떤 이들이냐면요. who had most active면요. 가졌던. 근데 어디에서? 왼쪽에 그러한 전전두엽에서 대부분의 활동을 가졌었던 그러한 사람들은요. had, 가지고 있는데요. 뭐를요? 더 강력한 이뮨 시스템 반응을 가졌다는 거예요. 컴마 찍고 ing, 뭐뭐 하면서. 암시하면서. 뭘 암시하는데? connection, 연관성을. 뭐와 뭐 사이의 연관성인데? 전반적인 웰빙과 그 다음에 이뮨 시스템의 건강, 요거 사이의 연관성을 제시하면서, 보여주면서, 암시하면서 이제 이러한 면역 반응에서도 강한 면역 반응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뭐 왼쪽 뇌가 활발하면은 짱이다. 뭐 이 정도의 내용으로 그냥 끝나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가보겠습니다. 8번이고요. 로직 플로어 가면은요. 자, 네이비슨 박사와 동료들은요, 우리의 감정 양식을 반영하는 전전두엽 피질에 비대칭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요거의 우측이 더 활발하면은 부정적인 감정과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죠. 우측이 있으면. 좌측이 많으면은 긍정적인 감정 상태가 되는 경향이 있었고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죠. 그렇다면은 더 큰 회복력을 생기게 하는 것은 전전두엽 피질 양측 사이에 상대적인 활동의 변화로 나타나게 돼요. 어디가 더 활동이 많냐 이런 거겠죠. 즉 실제로 이런 거는 8주 동안 마음 챙김 명상을 하는 한 집단에서 나타났는데요. 구체적인 사례죠. 그들은 좌측이 더 활성화되었고 더 강한 행복감을 느낀다고 얘기했고요. 인플루엔자 항체 역가를 통해서 측정된 바와 같이 면역체계 기능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줬대요. 그래서 왼쪽 전전두엽 피질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사람들은 면역체계도 강했고요. 전반적인 행복과 면역체계의 건강 사이의 연관성도 뭐 암시해 주었다, 시사해 주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내용 별로 어렵지 않았죠? 오늘 6개는.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14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